문법 3강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면서 여러분들 그 문법 풀이 습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그거 체크하고 하면서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항상 우리 품사 주어진 문장 구조부터 분석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웬절이라서 뭐 문제로 안 물어봤으니까 딱히 체크할 필요는 없죠. 그러고 나서 바로 여기 이제 주절로 넘어오면 여기 and 뒤에 병렬 구조 여기를 체크했어야 되죠. 그럼 and 앞도 문장이고 and 뒤도 지금 may가 나와 있으니까 뒤에 동사, 그쵸? 동사오는 이 문장의 구조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앞이 조동사니까 조동사는 또 문법적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죠? 뒤에가 그쵸?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그러면 일단 A랑 C는 안 되죠. 그래서 동사 원형에 해당되는 B 아니면 D 선지가 이제 괜찮은데 둘의 이제 차이를 체크해야 돼요. 그럼 둘이 뭐가 다르죠? 선택지에서 서로 물론 여기 inclined to도 다르고 그래서 to 절이냐 전치사 to냐 요것도 다르고 또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대명사 여기는 이시고 여기는 댐이고 그랬을 때 원래 be inclined to 자체는 뭐예요? 뭐뭐 할 경향이 있다. 그렇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즉 뒤에 문장이 와요. 명사가 와요. 문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to 절로 써요. 전치사 to로 써요. to 절로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만으로도 먼저 고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받아오는 말로도 체크가 가능하겠죠. 뭐 받아와요 앞에? 의미적으로 얘네들이 이 그들의 연구를 펄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고 and 뒤에 똑같이 누구에 대해서 their research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대명사 자체도 단수 복수? 단수죠. 그래서 앞에 걸로 풀든 뒤에 걸로 풀든 정답은 B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파트는 출제 포인트를 첫 번째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구조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뭐 체크할 수 있어요? to 절이냐 전치사 to냐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대명사 그쵸? 그래서 대명사는 항상 받아오는 말 체크해야 되는 거.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출제 포인트가 3가지가 출제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3가지지만 이렇게 이 중에 2개만 알아도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됐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2번 문제 봅시다. 여러분 2번 문제는 보면 일단은 관사 전치수식어는 명사, 형용사, ing, ed니까 뭐 형용사 되는 거 아무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명사 수식하고 당연히 명사에 이어지는 동사는 수, 태, 시제 이렇게 체크하는 건데 지금 수, 태, 시제 문제 될 게 없고 그렇죠? 그래서 B도 소거할 수 있고 근데 뒤에 넘어갈 때 밑줄이 안 그어져 있어도 우리가 시그널 눈치를 잘 채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항상 주어랑 동사의 구조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상을 해야 되죠. 근데 비동사는 사실 연결동사다 보니까 자기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반드시 뒤에 보어랑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뒤에 보어가 딱 의미를 봤더니 insistent 주장하다, 그죠? 요구하다, 명령하다, 제안하다 이런 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뒤에 나오는 대절에서는 should 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된다라는 문법적인 규칙이 있죠. 그래서 supersede가 아니라 C, 드로 바꿔줘야 되죠. 뒤에 S를 떼버려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고 뭐 나머지 D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사 어순 가지고 물어보는 거라 문제될 게 없고 그래서 2번은 우리 출제 파트가 주요 명제 요거 뒤에 이제 should 또는 이제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구조 이렇게 출제 포인트 체크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3번 문제 또 보도록 합시다. 그럼 3번 문제도 아까 그 1번 문제에서 출제됐던 거랑 비슷한 유형이죠. 보면 be accustomed to라고 하면 어디에 익숙해지다. 그렇죠? 얘는 뒤에 문장이 와요. 명사가 와요. 명사. 근데 거기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평소에 좀 체크를 해놔야 나중에 출제가 됐을 때 빠뜨리지 않겠죠. 그래서 be accustomed to라고 하는 거 아무 문제 없고 수일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태 시제. 자, 그러고 나서 A를 소거하고 이제 뒤로 넘어오면 자, 여기도
accustomed to 뒤에 ing 명사절로 쓴 거긴 하지만 즉 동명사로 쓴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ing절도 원래 근본은 뭐예요? 동사적인 그쵸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예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동사 자리만 예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야 think 뒤에 of, a, as, be 구조가 보이겠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치사 쓰임 맞는지도 잘 체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본동사 자리에서만 예상하는 게 아니다. to 절이나 ing 절 같은 경우에 동사가 들어오는 자리는 어디든 예상을 하셔야 돼요. 뒤에 어떤 구조가 오는지. 그래서 think of A as B 구조로 쓴 거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B는 소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또 다른 문장이 이어지는데 이때 뭐 여기는 삽입이니까 can 뒤에 separate라는 동사가 온 건데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거고 아무 문제 없죠. 그럼 그 뒤에 보니까 the guilty from the innocence라고 돼 있어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요즘에 저런 것도 조금 잘 낸단 말이에요. separate는 분리시키다니까 당연히 뒤에 전치사 누구랑 같이 다닐까요? from이랑 같이 다니죠. 왜냐하면 from은 출발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요거로부터 아예 떼놓는 분리시킨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 from이랑 같이 다닌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안 물어봤지만 그냥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였고요. 근데 문법적으로 A를 그럼 B에게서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A와 B는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카테고리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앞에 the guilty는 더 플러스 형용사죠.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뒤에 the innocence가 아니라 innocent라고 와야 얘는 이제 명사니까. 똑같이 형용사로 맞춰줘야 더 플러스 형용사에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the innocence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명사의 그쵸 관사수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앞에서부터 구조를 체크하면서 내려와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 빠뜨리지 않고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separate A from B. A와 B의 구조나 형태는 같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로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파트 자체는 이제 더 플러스 형용사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요 의미 표현을 물어본 게 되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피드백을 체크를 해보면 separate A from B에서 여기 구조 맞춰주는 거 그쵸? 구조나 어떤 의미적인 카테고리를 맞춰주는 그런 개념까지도 체크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른 문제 푸실 때에도 이런 관계를 떠올리고 좀 푸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보면 앞에 the third and final debate라고 이제 명사 또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항상 디베이트라는 명사가 나오면 뒤에 좀 구조 같은 거 예상할 때 논쟁이니까 논쟁이라고 하는 건 최소 2가지 이상의 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between A and B 구조가 잘 따라 나오니까 이렇게 세트로 전치사 쓴 거 아주 잘 썼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 앞에 걸 이제 체크하지 않고 뒤에 between A and B 구조로 체크를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디베이트에 의해서 between A and B 구조가 쓰였다라는 걸 자꾸 체크를 해두셔야 나중에 또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도 잘 체크할 수 있고 독해에서도 좀 구조나 편가르기 같은 걸 좀 잘 잡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컴마 하고 여기 컴마 수식어구 자리가 맞으니까 ing냐 ed냐라는 거 판단하는 문제여서 뭐 held라고 쓰인 거 아주 잘 쓰인 거고 그 다음에 목적 없이 이제 시간어구가 이제 부사 구로 나오게 된 건데 그때 전치사 on의 쓰임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n Florida라고 하는 거는 지역을 나타내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라서 당연히 전치사 in이랑 같이 쓰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겠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동사는 뒤에 비동사니까 뭐 이 동사의 어떤 수동태나 진행형 이런 것들이 오든지 아니면 명사 또는 형용사 이런 구조들이 오게 되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대시 왔어요. 그래서 대절이면 주어 동사 문장 구조가 와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고 use for guide 출발하는데 가이드는 또 뒤에 전치사 to냐 뭐 투절이냐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to 명사 절로 왔으니까 이제 전치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전치사로 쓰였을 때 여기 to 뒤에 how절, 즉 명사절이 온 거예요. 그럼 명사절은 다시 뭐가 필요하냐면 주어랑 동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the two candidates, 주어, 명사 나왔고 differ, 동사 나왔는데 in use of the word 하면 수식어구에서 명사절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명사절이 끝나버리면 누가 안 만들어지냐면 이 수식어구 뒤에, 즉 대절에 주어 동사 기다리고 있는데 동사가 안 나오는 구조가 돼요. 따라서 뭐 어떤 구조가 아니다? 대절이 아니다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대시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접속사로 쓰이는 대시 있고, 그땐 대 뒤에 주어 동사 문장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대시 또 요것도 그래도 대체로 잘 알고 있는 지시사,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로 쓸 수도 있는데, 이때 지시사로 썼을 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명사를 수식하는 거라서 품사가 형용사가 돼요. 그 명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는 그것이라고 할 때니까 얘 자체는 품사가 명사가 될 때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이제 대시 부사로도 쓸 수 있는데, 부사로는 그렇게라는 뜻으로 조금 강조할 때 또는 그냥 앞에 거 이제 좀 받아서 연결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얘가 누구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자, so나 such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so나 such도 so도 그렇게 뭐뭐한, such도 그런 뭐뭐 이러면서 앞에 걸 이제 받아와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 용법이랑 똑같은 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so랑 such는 보통 어떤 걸 물어보냐면, so는 원래 품사가 부사라서 뒤에 형용사랑 친해요. 그래서 명사구가 뒤에 올 때 형용사를 앞으로 끌고 나오는 성질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뒤에 명사 어순이 형용사, 명사, 이렇게 원래는 형용사, 명사여야 되는데 형용사를 앞으로 끌고 나왔었어요. 근데 서치는 이 자체가 품사가 형용사라서 원래 뒤에 명사랑 바로 친해요. 그래서 그 뒤에 순서가 바뀌지 않고 관사, 형용사, 명사 이 어순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so랑 such가 이런 쓰임으로 쓰이는데 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도 품사가 제가 부사라고 그랬으니까 이 so의 어순을 따르겠죠. 그래서 여기도 형용사 플러스 플러스 명사의 어순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useful guide가 아니라 useful a guide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고요. 여기 파트는 이제 대시 부사로 쓰인 거, 요 파트를 물어본 건데, 이 옆에다가 같이 so랑 such의 개념으로 이 형용사 명사의 어순까지 체크해 두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용사, 순서 바꿔서 써놔야죠. 형용사, 명사,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계속 넘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5번에도 여기 지금 주어 있고 여기 동사 있는데, 동사 자리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게 would, 뭐 have, 그 다음에 뭐 have도 똑같으니까 동사인 건 다 똑같죠. 근데 그럼 선지들끼리 좀 차이가 있죠. 일단 뭐예요? 조동사를 갖고 있는 애가 있고 안 갖고 있는 애가 있고, 또 하나 더 have, ed 막 이런 거 갖고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고, 막 이런 구조죠.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조동사인 would랑 그다음에 또 뭐인 거예요? have, ed 요 관계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어디 파트에서 나오는 거? 가정법 파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문장 자체에 어디 가정법 있는지 체크해보면 여기 뒤에, 그렇죠? 그래서 her article was so controversial 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문장의 형태로 딱 들어온 거니까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그녀의 기사가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다 라는 걸, 그렇죠? 그러면 문장이 다 끝나고 head로 시작하는 문장은 어떨 때 가능한 거죠? if절에서 if가 생략되고, 그쵸, 쓰는 거죠. 그래서 if가 생략되면 뭐가 도치돼서 head가 도치돼가지고 쓰는 거죠. 제가 가정법은 딱 두 가지 포인트만 항상 기억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ed거나 head, ed거나 항상 둘 중 하나를 판단하라고 하거든요. 자, 이때 우리가 기존 문법에서는 이 ed를 과거 시제밖에 몰라가지고 가정법 과거라는 말을 붙이지만 실제로는 시제의 ed가 아니라 그랬죠. 이 ed는 어떤 ed예요? 현실과의
괴리감을 나타내는 ed예요. 그래서 현재 사실이 아니다. 요걸 나타내 주는 거니까 얘는 그 자체로 가정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ed가 현재 사실이 아니다. 시제는 뭐인 거예요? 원래 시제는 현재인 거예요. 왜? 시제를 나타내지 않았으니까요. 그쵸? 자, 근데 had ed라고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배우는 이것은 시제가 과거 완료인 게 아니다라고 그랬죠? 이때 얘도 쪼갤 수 있어요. 어떻게 쪼개요? ed랑 have ed랑 요렇게 더해진 거예요. 그러면 have ed랑 더해졌을 때 이 have ed는 선시제 표시, 시제가 하나 더 빠르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장치거든요. 여기서 ed는 뭐고? 똑같이 가정법인 건데 have ed 시제가 하나 더 빠르다. 그러면 과거가 되겠죠. 그쵸? 시제를 나타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과거의 시제를 나타내야 될 때는 시제를 하나 앞으로 당겨주는 장치인 선시제 표시 have ed를 쓴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have ed를 어디서도 많이 쓰냐면 투절이나 ing도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시제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때 시제를 하나 더 앞으로 당기려면 to have ed 또는 having ed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have ed가 완료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 항상 잊지 마시고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had ed는 가정법이자 시제가 뭐인 거예요? 과거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주절에 들어오는 것도 시점이 똑같으면 뭘로 써줘야 돼요? 가정법 과거로 써줘야 되고 시점이 다르면 가정법 현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의미 파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 그 작가가 자신의 기사가 그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 몰랐다.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Had it not been for the spate of correspondence라고 했을 때 이 시점 자체는 여러분 동시 시점이에요? 나중이에요? 나중을 이야기하는 시점이 아예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의 시점으로 봐서 시제는 똑같이 뭐가 들어와야 돼요? 과거. 그렇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 해당되는 거 골라주면 되니까 몇 번 고르면 돼요? 일단 BC는 안 되고. 왜? 가정법이 없어서. 여기 주절 자체가 주절이 아니라 그 부사절, if절 자체가 이 가정법이 들어있을 때에는 반드시 주절도 현재 사실이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현재 사실이 아닌 걸 가정했으니까 당연히 결론도 현재 사실이 아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would를 안 갖고 있는 애는 절대 답이 될 수 없고 그래서 would에 붙어있는 ed가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정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조동사 뒤는 뭘 써야 되는데?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시제를 나타낼 수가 없어서 마찬가지 과거 시제를 나타내려면 have ed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have ed가 있는 D를 골라주면 would never have thought 라고 이렇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5번은 다시 가정법 파트인데 혹시 가정법 파트 개념 이제 뭐 까먹으신 분들은 사실 가정법은 우리를 해석할 때는 별로 안 힘들게 하는데 문법 문제에만 이렇게 종종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잘 푸셔도 괜찮아요. 가정법은. 근데 문제 이제 잘 푸실 때 요거 ed냐 had ed냐 요거를 결정하는 싸움이다. 이거 had ed 나오는 순간 가정법이네. ed인지 had ed인지만 고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혹시 조금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요게 주절로 갔을 때는 이 ed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동사가 가지고 있어야 돼서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일 때는 동사 원형을 쓰면 되지만 시제가 과거일 때는 have, ed를 결합시켜주면 됩니다. 시제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정법. 얘가 과거일 때. 과거가 아닐 땐 안 쓰는 거고. 그래서 요거 짝꿍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거가 가정법이면 뒤도 가정법. 앞이 현재면 뒤도 현재. 앞이 과거면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의미상 파악해가지고 골라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가정법, ed냐, had ed냐 요 정도 포인트도 같이 적어둬도 조금 기억하기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6번 문제 봅시다. 자, 6번 문제 보면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자꾸 나오고 있는 개념이 또 나왔는데, 자, 여기 이렇게 문장이 뭐 새로 시작되니까 여기 뒤부터 바로 보면, 자, 여기 비동사 was stripped 해가지고 여기 동사구 이어져서 and 뒤에도 first 동사구가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first의 뒷구조를 블랭크로 냈으니까 당연히 우리 뒤에 구조 예상해야 되겠죠. first 어떤 동사예요? 강요하다인데 뒤에 보통 투절이 많이 오는, 그쵸, 그런 동사죠. 왜? 뭐뭐가, 뭐뭐 하라고 강요하다 이렇게 쓰니까. 자, 그때 원래 first는 A to B,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얘가 투절의 주어인 명사인 거고 그 다음에 to 동사 이렇게 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first 뒤에는 이렇게 투절, 투부정사가 오게 되는 것인데, 이때 보면 선택지에 여러 가지 이제 막 것들이 들어와 있지만 여기 앞에 거 자체가 사실 수동태였었기 때문에 얘가 수동태로 되면 명사가 나오지 않겠죠. 얘가 앞으로 올라간 구조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be, first, to 동사 요렇게 가는 구조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선지를 둘러봤을 때 이렇게 명사 투절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명사 투절의 구조가 없어서 수동태 그대로 이어서 병렬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그러면 뒤에 바로 투절이 나오는 거 골라줘야 되거든요. 일단 누구 소거할까요? 다 소거되는 것 같은데. 그쵸? 누구 남아요? C, 그쵸? To fend for himself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번은 force보다 동사 뒷구조라고 먼저 체크해 놓으시고, 동사 뒷구조. 그 중에서도 지금 force가 나와서 뒤에 투절 요렇게 같이 쓰는 구조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혹시 저게 조금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요 구조도 그대로 체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first 하고 명사 투절 이렇게 와야 되는데 수동태일 때는 be first to 동사 요렇게 오는 구조인 거. 자, 요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7번도 보면 자, you will learn 명사 절 이때는 how 투절로 쓰인 거죠. 그쵸? 그래서 투절이니까 당연히 to cook은 뭐고? 품사가 cook. 동사. 그쵸? to 뒤에 동사인 거고, 동사 뒤는 이제 뭐 나와야 돼요? 명사, 목적어 나와야 되죠. 근데 fresh는 품사가 형용사. 그럼 명사 끝나야 이 목적어가 끝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and 뒤에 field를 바로 판단할 수 있었어요. 품사가 무엇이다? 형용사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내려오면 이 field가 형용사인 게 너무 당연한데 이걸 여기부터 보게 되면 동사인가? 뭐 수식어구인가? 이런 식으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앞에서부터 구조를 잡아오는 게 오히려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how니까 다시 to 절이 나오니까 동사는 다시 뒤에 명사, 목적어 와야 되고 fresh는 품사, 형용사. 그래서 아직 안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and 뒤도 당연히 형용사. 그러니까 뒤에 누가 주인? 파스타가 주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fresh and filled pasta. 이것저것 막 이제 막 다 때려 넣어가지고 엄청 뭔가 풍성한 그런 파스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는 건데 우리가 조금 의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단 여기는 이 앞에서부터 구조를 좀 잘 체크하면서 왔냐 아니냐 요게 조금 결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도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and 뒤에 또 뭐가 병렬되고 있는 거예요? how, to.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to 동사 뒤에 그쵸, 명사, 목적어로 이렇게 쫙 들어온 거고, 그럼 그 뒤에는 누구 자리가 맞아요? 동사 자리가 아니라 수식어구 자리가 맞겠죠. 그럼 수식어구 자리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뭐 체크하기로 했죠? ing냐 ed냐 요거 체크하기로 했죠. 그러면 using ing로 쓸 거면 뒤에 뭐 있어야 돼요? 형태적으로도. 그렇죠, 명사,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목적어 없으니까 using이 아니라 used. 그렇죠. 뭐뭐 하는데 사용되는 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in은 사실 전치사니까 당연히 뒤에 동명사, 그렇죠? ing 명사절의 형태로 와야 되는 거고, making pasta sauces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뒤에 수식어구 다시 ing냐
ed냐라고 하는 거에서 당연히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로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 출제 포인트는 ing냐 ed냐 요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아주 자주 나오는 파트죠. 근데 그것보다 또 앞쪽에 저는 저 A번 선지에서 헷갈리거나 조금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이 앞에서부터 구조를 잘 체크했던 포인트가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정리될까요? 그래서 이런 7번 문제 같은 것들이 보면은 들었을 때 맞아 되게 당연하게 그렇지 앞에 형용사 있으면 명사로 끝나야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구조를 체크하지 않으면 긴장된 상황에서는 저 밑줄 친 포인트에 엄청 집중을 하게 돼가지고 막 구조를 잘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앞에서부터 구조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동사 중심으로 동사가 항상 뒤에 구조를 거의 결정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여러분 8번도 앞에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으니까 목적어 뒤는 수식어구가 되니까 여기도 누구 자리? 수식어구니까 ing냐? 그쵸, ed냐? 요거 자리인데 사실 뭐 뒤에 구조만 봐도 얘는 뭐예요? 그쵸, ed. 왜냐하면 뒤에 목적어가 나온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guaranteed라고 하는 요 ed 형태로 쓴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save니까 여기는 save 200 lives라고 했을 때 수 체크한 거죠. 그럼 앞에가 사실 200라고 이미 셀 수 있게 쓰였으니 이때 추상명사 life로 쓰인 게 아닌 거죠. 인생 삶이 아닌 거예요. 200가 붙었으니까 200개라고 셀 수 있는 거죠. 어떨 때 셀 수 있게 돼요? 인생이 아니라 그죠 목숨일 때 한 명, 두 명 이렇게 200명의 목숨일 때 셀 수 있게 바뀌어서 lives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 B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over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온 건데 명사 뒤에 수식어구 자리고 관계사절 자리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본 거예요? 관계사절은 항상 받아오는 말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누구 받아와요? 원이죠. 한 번 더 잡으라는 거죠. 누구를? 대명사를. 대명사를 잡아야 얘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 거에 이제 의미 구조를 잡아주면 누구 받아오는 거예요? 사실 이 수적으로도 바로 알 수 있긴 한데 복수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단수 받아오는 거니까 사실 a program을 받아오는 말이라서 사람이에요, 사물이요? 사물이니까 who가 아니라 which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더라. So which had a 1/3 probability of saving everyone and the 2/3 probability of saving no one. 여러분 그럼 여기 구조도 병렬 구조처럼 이렇게 형태 맞춰준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D 파트는 안 물어봤지만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뭘 물어본 포인트냐라고 하면 그 분수 개념인데 잘 물어보진 않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이게 지금 3분의 2잖아요. 근데 그 분자 너무 오랜만에 분자가 2 이상일 때에는 분모를 복수로 써야 돼요. 분자가 2 이상이며 분모를 복수로 쓴다. 그 규칙을 물어본 거예요. 별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8번에 파트는 어디서 출제된 거? 관계사 파트긴 한데 누구를 체크해야 됐던? 대명사. 그래서 관계사 플러스 대명사를 함께 물어본, 즉 관계사절의 선행사가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아주 동시에 물어본 좀 좋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봅시다. 자, 9번에 처음에 of natural phenomena라고 돼 있는데 얘는 그거죠. 앞에 이제 복수, 수적인 이제 개념 물어보는 것인데 phenomenon 넌 하면 단수, phenomenon 하면 그쵸 복수죠. 그래서 이거는 복수 형태라서 뭐 아무 문제가 없겠다. A는 소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야말로 별게 없죠. could be.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그 다음에 뭐 could와 관련해서는 뭐 가정법 파트가 나올 수도 있지만 딱히 뒤에서 물어보지 않는 한 체크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B는 그냥 넘어가고 C 뒤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there을 물어봐요. 그럼 받아오는 말 체크하라는 거죠. 그럼 받아오는 말이 앞에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니까 there로 받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C는 확실하게 소거가 가능하고 자 그럼 문장 다 끝나고 나서 and 뒤에 또 새로운 문장 이어지고 그 다음에 문장 또 끝나고 컴마 whether A or B의 구조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whether or not one of its object of fear frequently 라고 돼 있는데 appear 동사니까 수, 대, 시제 체크하는데 앞에 주어가 one of its object의 주인은 누구예요? 결국 one이죠. 단수 복수? 단수니까 appear이 아니라 appears. 그쵸?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도 아주 우리 자주 나오는 동사의 수일치 파트가 되겠죠. 맞았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딱히 건들 거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답게 살짝 기네요. 자, A번부터 보면 Homo sapiens set out to discover 이라고 돼 있을 때 자, 동사 뒤에 투절로 이어지는 구조 맞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기 전치사 to 아니고 투절로 이어지는 구조 맞으니까 뭐 아무것도 뭐 문제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물어봐서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여기 두 번째 문장을 봅시다. 자, 여기 보면 to retrace the diaspora, 뭐 writer, 블라블라 쭉 가고 여기서 이 트랙 대절 이렇게 시작하니까 대 뒤에 다시 뭐 나와야 돼요? 품사, 동사 자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touch라고 하는 것의 품사가 동사이니까 뒤에 for continents는 목적어가 되는 거라서 동사는 항상 뭐뭐뭐 체크하는 거예요. 수, 대, 시제 체크하는 건데 앞에 받아오는 게 앞에 명사가 그렇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렇죠. A 7-year, 뭐 21,000 mile trek 단수이니까 touch가 아니라 touches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9번 문제에 이어서 10번 문제도 뭘 물어본? 동사의 수일치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의 수일치. 그리고 사실 안 물어본 게 아니지 물어봤지만 정답이 되지 않은 C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뭘 물어본 거예요? 콜은 뒤에 목적어 몇 개? 2개. 콜 A, B의 구조로 이렇게 쓰여서 A를 B라고 부르다라고 쓰여요. 그때 이제 ing냐 ed냐를 물어볼 때 뒤에 목적어가 한 개면 ing의 ed예요. ed 그쵸? 목적어가 두 개면 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애초에 콜 A를 B라고 부르다. 요건데 얘가 수동형이었을 때 앞으로 올라가서 be called 해가지고 뒤에 덩어리 하나 남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해석하지 않아도 뒤에 구조가 몇 개니까? 2개니까 당연히 누구로 쓰는 게 맞겠다? ing로 쓰는 게 맞겠다.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정답은 안 됐지만 D번도 앞에 수가 단수니까 is being posted라고 했을 때 수, 태 까지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얘도 포스트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포스트 되는 거예요.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태 아무 문제가 없어서 C랑 D는 모두 소거 가능했던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제가 답이 되든 안 되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소거가 가능하다. 또는 소거가 좀 불가능하다. 소거가 어려우면 넘어가서 다른 이제 선지랑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가지고 좀 답을 골라줘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명사의 수 같은 게 좀 그렇죠. 명사 수는 우리가 좀 판단하기 쉬울 때도 있는데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금 소거가 가능하다면서 확실히 이렇게 끄어버린 이런 선지들은 정답이든 아니든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래도 그냥 A, B, C, D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지만 중앙대 같은 경우에 노에러가 이제 선지에 있어요. 오류 없음. 그래서 모든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도 결국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중대는 버릴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포인트까지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법 3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한 강의 끝날 때마다 출제 맵 그렸던 거 있죠.
GQ 맵 처음에 1강 때 그렸던 거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내가 체크해서 살을 붙일 부분이 있으면 붙여 놓으시고 그다음에 좀 색깔 같은 것도 구분해서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는 좀 알 것 같은 것들은 그냥 뭐 샤프로 이렇게 적어 놓고 키워드가 되고 오래오래 기억해야 되고 복습해야 되는 걸 좀 색깔펜이나 형광펜으로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이 문법 문제 풀기 전에 한번 맵 한번 보고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실수들 같은 거 체크해 놓고 또 실수하지 않게 해서 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전에 실수했던 걸 바로잡는 경험이 쌓여야 고쳐지거든요. 아,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라고. 그래서 복습 없이 문제 푸시면 또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아만 하게 돼요. 뭔지 알죠? 아, 맞아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시작하기 전에 특히 내가 했던 실수는 꼭 거의 반복을 잘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잘 쌓여나가는 공부가 될 수 있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3강은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